구글이 팔았습니다. 소프트뱅크도 팔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 두 곳이 연달아 손을 털고 나간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그 회사를 집어들었습니다. 2021년의 일입니다. 가격은 약 1조 2천억 원이었고요. 그로부터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증권가가 그 회사에 붙인 가격표는 최대 150조 원입니다. 오늘 모모 21세기 경제학에서는 이 숫자가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모 21세기 경제학입니다. 4년 만에 125배입니다. 125배요. 1억을 넣었으면 125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숫자 뒤에 감춰진 구조를 보셔야 해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파헤쳐 드릴 겁니다. 첫째, 이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왜 구글과 소프트뱅크가 포기했는지. 둘째, 핵심 인력 3명이 연달아 나간 게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이유. 셋째, 여러분이 지금 이 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세요.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CES 무대 위에 두 발로 걸어 나온 로봇이 있었습니다. 아틀라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백덤블링하고 파쿠르 뛰던 그 아틀라스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을 집어들고 공장 라인을 걸어다니고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준비가 됐다는 제품형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CNET가 선정한 올해 최고 로봇상을 그 자리에서 줬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그날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 추정치가 시장에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 전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입니다. 아론 손더스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CTO,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아틀라스의 초기 개발을 이끈 핵심 엔지니어로 아틀라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가 짐을 쌌습니다. 그것도 구글 딥마인드로요. 그리고 2026년 2월, 이번엔 CEO가 나갑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1994년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30년 경력의 CEO입니다. 창업자 마크 레이버트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사상 두 번째 CEO였고 스팟과 아틀라스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2월 27일자로 퇴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며칠 후 스콧 쿠인더스마 연구 담당 부사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버드 컴퓨터공학 조교수 출신으로 아틀라스의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CTO, CEO, 연구총괄 3명 모두가 한 달 사이에 나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왜 위기가 아닌지, 오히려 왜 신호탄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2년에 2,540억 원 순손실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3,360억 원, 2024년에는 4,410억 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매년 순손실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적자가 한 달에 평균 212억 원이었다면 2024년엔 한 달에 368억 원씩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 1분기만 봐도 영업 손실이 1,200억 원입니다. 석 달 만에요. 한 해가 4분기니까 이 속도 그대로면 올해만 4,800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4년 넘게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0억 원 넘는 돈이 그냥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쌓이는지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태생부터 연구소입니다. 1992년 HIT 지하 연구실에서 시작했어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봇이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들이 모여서 아무도 해결 못한 문제를 푸는 게 이 회사의 존재 이유였고요.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그 가능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뛰어날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생기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좋은 재료를 쓸수록 원가가 올라가서 더 손해보는 식당처럼 이 회사는 기술을 쌓으면 쌓을수록 돈을 더 써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연구를 잘할수록 더 뛰어난 결과를 낼수록 적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게임이에요.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들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 구글이 두 손을 들었고 소프트뱅크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현대차는 다르다고 나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9.5%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에 풋옵션이 붙어 있어요. 풋옵션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차를 팔면서 2년 안에 네가 이 차를 못 팔면 내가 3천만 원에 다시 살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차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사줘야 하는 의무죠. 소프트뱅크와 현대차의 관계가 딱 그 꼴입니다. 2021년 계약할 때부터 넣어놓은 조항이에요. 상장이 늦어지면 소프트뱅크가 나 이 지분 사줘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분 가치 추산이 약 2,900억 원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제때 상장을 시켜야 이 만기 어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두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상장을 서두르면 아직 매출과 수익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제품 가격조차 아직 공개 안 됐어요. 분기마다 적자 발표를 해야 하는 공개 기업이 되면 주주들이 단기 수익을 요구하고 압박이 시작됩니다. 반면 상장을 미루면 소프트뱅크 풋옵션이 발동되고 수천억 원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상장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건 처음부터 빠져나오기 힘든 게임으로 짜여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자초한 건지 구조가 만들어낸 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렇다면 CEO와 CTO와 연구 총괄이 나간 건 진짜 위기입니까?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제가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이 있습니다. 천재 요리사가 있어요. 이 요리사가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1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레시피가 완성됐어요. 이제 이걸 전국 500개 매장에 깔아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요리사를 데려다가 매장 500개 운영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그건 천재 요리사의 일이 아닙니다.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가를 줄이고 매장마다 균일한 맛을 뽑아내는 건 운영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천재 요리사는 레시피를 완성했으니 이제 나가도 됩니다. 아니, 구조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천재 엔지니어들이 아틀라스라는 레시피를 완성해 놨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를 연 3만 대 규모로 찍어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일은 CFO, 즉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지금 임시 CEO가 누굽니까? 아만다 맥마스터,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3만 대가 얼마나 드는 건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1년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린다고 치면 1시간에 약 3.4대를 찍어내야 합니다.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로봇 한 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연구소 체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보이시죠? 연구소에서는 로봇 한 대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려도 됩니다. 2028년엔 그게
17분의 1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DNA를 필요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판의 진짜 설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개인적으로 21.9%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최대 150조라면 그 지분 가치만 33조 원 가까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핵심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최소 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구주 매출을 통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로봇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핵심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면 이 판에서 현대차가 잃으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30년을 한번 그려봅시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하는 이승현 씨가 있습니다. 그는 2026년 초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떼어서 현대차 주식과 로봇 관련 ETF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4년을 꾸준히 했어요. 2030년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실제로 투입되고 로봇 관련 주가가 재평가받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승현 씨의 계좌에는 2,400만 원이 쌓였고 평가 수익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접 일자리가 10년 안에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변화의 방향으로 자금을 태운 겁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수혜자 편에 선 거예요. 반면 같은 공장 동료 박동진 씨는 달랐습니다. 어차피 전기차도 거품이었잖아. 로봇들도 다 말잔치야. 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유 자금은 은행 적금에 넣어뒀고요. 2030년 이 두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를 겁니다. 이승현 씨는 선택지가 생겼고 박동진 씨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변화를 부정했고 한 사람은 변화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유니트리라는 회사 아시나요?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원이라는 휴머노이드 모델을 이미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16,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00만 원대. 그리고 2025년 한 해에만 4,160대를 찍어냈습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아틀라스와 달리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 가치도 10조에서 12조 원 수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시장은 기술력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공장에서 쏟아내느냐를 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2026년 이후 수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가형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프리미엄 시장을 노린다고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려면 공장 투입 실적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게 2028년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인 이유입니다. 근데 진짜 결정타가 여기 있습니다. 구글의 역사를 먼저 보십시오. 2013년에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세상이 들썩였어요. 구글이 로봇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그런데 4년 후인 2017년 조용히 소프트뱅크에 팔아버립니다. 왜요? 수익화가 안 됐으니까요. 구글은 광고회사입니다. 단기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오래 버티기 힘들었던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2017년에 인수했습니다. 비전 펀드를 앞세워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손 마사요시였죠. 그런데 소프트뱅크도 4년 후 2021년에 현대차에 팔아버립니다. 이번엔 비전 펀드가 흔들렸습니다. 코로나, 포트폴리오 부실, 위워크 사태, 돈이 필요했어요. 구글도 포기했고 소프트뱅크도 포기했습니다.
이 두 번의 역사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 집단이 이 회사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를 수익 내는 기업으로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다를 수 있을까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구글은 로봇을 팔 공장이 없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로봇을 굴릴 공장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다릅니다.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아틀라스를 팔기 전에 자기 공장에 먼저 집어넣으면 됩니다. 실적이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로 아틀라스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걸 외부에 팝니다. 2026년 10월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하는 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그래서입니다. 엔비디아와 블랙웰 GPU 5만 장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약도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건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팔겠다는 겁니다. 그 구조가 완성되면 기업 가치 150조가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960만 대 규모로 성장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중 15%만 먹어도 매출이 40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테슬라와 비교해서 뽑은 기업 가치가 146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5년 8월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금액이 약 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이전까지 총 3번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이번 한 번이 더 많습니다. 3번 합친 것보다 이 한 번에. 그 말은 현대차가 이제 진짜 베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관망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이 포기한 회사, 소프트뱅크도 포기한 회사. 현대차는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공장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아니면 상속세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어서? 아니면 진짜로 로봇 시대가 왔고 현대차가 그 파도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윤곽이 잡힐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로봇 산업의 진짜 수혜자를 골라서 접근하세요. 개별 로봇 회사를 고르는 건 어떤 말이 1등으로 들어올지 베팅하는 겁니다. 대부분 지지입니다. 대신 이 산업의 필수적인 부품,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를 보세요. 엔비디아가 로봇 회사들한테 GPU를 파는 구조는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파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청바지는 팔립니다. 둘째, 현대차 주식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전에 들여다보세요. 지금 현대차 주가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상장이 구체화되고 기업 가치 재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모모는 정보를 드리는 거지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셋째, 2028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가 실제로 투입되는 해입니다. 그 시점에 데이터가 나오고 수익 구조가 검증되고 기업 가치가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장밋빛 추정치가 현실이 되는지 또 다른 거품으로 사라지는지를 그때 가서 확인하세요. 그 전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이 판의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이 연구소에서 공장으로, 기술에서 수익으로, 꿈에서 현실로 바뀌는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영상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이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가 오는 방향을 알고 있다면 그 파도를 타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모모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